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아침 6시 6분입니다. 어젯밤에는 바람이 많이 불던데요. 오늘도 괜찮으신가요? 뭐 더위는 조금 진정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 미 증시는요, 우리 주택 가격 지수 등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등등이 조금 지표들이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오면서 주택적 고소시 가격 지수죠,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가 살짝 띄었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중요한 지표들은 아니고요. 이 정도 지표들이 있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주연님 뉴스 감사합니다. 항상. 네.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 금리 인하 부분은 0.25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5 이렇게 비컷은 못할 겁니다. 이 정도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은행도 AI를 전망을 해보니까 9월 물가 상승률이 이제 2%로 안정이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쵸? 네. 정도. 그리고 재밌는 이슈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달 132년씩 꽁돈을 3년간 챙겨줬더니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써버립니다. 일 안 해도, 노력 안 해도 되는데,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니까 편하게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민생, 뭐 지원금 이런 것들 제가 반대하는 이유도 이렇게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꽁돈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작은 일이라도 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비등을 주는 걸 선호를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퇴직을 하시고 이제 뭐 작은 단기 알바 같은 그런 일자리도 서로 있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또 최저시급을 받아오시는 그런 일자리들 제법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뭐 그냥 막 노시는 것보다 작은 일거리를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이제 우리는 3, 40대 분들은 참 힘들죠. 엄청 많은 노동력을 행사하고 경제력을 가장 높아야 되는 상황 나이대인데도 불구하고 딱히 우리가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뭐라고 할까, 우리가 배운 게 없잖아요. 취직에서 사회적 그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사 안 하면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안타깝죠. 저 또한 이제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죠.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데, 뭐, 차트 공부, 그리고 이런 이제 경제를 어느 정도 알고 나서부터는 투자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무조건 나의 승리로 올 것이라는 확신과 그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좋은 얘기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오지랖을 또 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 대출 막차 타자 연끌적 우르르 가격이 폭등할 때 제정신 아니죠. 미쳤어요 얘네들이 이제. 자, 지금 집값이 제가 2014년 초에 반등을 좀 할까, 저점이다 좀, 그리고 23년 초에도 반등이 저점이다, 경매 같은 거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집값은 한번 꼴렁할 겁니다. 꼴렁하고 다시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서 사신 분들 조금은 가슴 아플 수도 있어요. 연끌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정부 금리 인상 유도해놓고 이자 가계비 책임 떠넘긴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남 탓하는 겁니까? 그죠? 이러면 안 돼. 이게 제정신 아닌 거예요. 미친 거예요, 얘네들은. 진짜로. 10억을 빚내서 2030 집을 산다고 너도가. 아, 좋아요. 이렇게 서울에 이제 좋은 집 가지고 싶으신 것도 알고. 그죠? 제 동생도 이번에 서울에 집을 사지는 못해갖고 일단 전세로 들어가서 좀 한다고 하는데, 좋아요. 해도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이거 도대체. 사람들이 빚을 무서워하지를 않아. 집값이 안 떨어지는 줄 알아. 특히나 지방 약간 변두리,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에 이제 약간 변두리지요. 도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 나이 때 지금 결혼하신 분들 40, 도쿄는 사실 20년 할부, 30년 할부였는데 지금 50년짜리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정신 아닌 거예요. 미친 거죠, 그죠? 그죠? 평생 가도 다 못 갚습니다. 다 갚고 나니
부인도 떠나가고 자식도 다 떠나고 남은 것은 집 한 채, 빚만 가득한 집 한 채만 남아있더라. 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잭슨을 홈폰 빅해간 코스피 엔비디아 실적만 본다. 엔비디아 실적 그렇게 높진 않을 텐데요. 오늘 걔가 지금 나올려나 나쁘진 않을 겁니다만 뭐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그냥 소소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술주 ETF 뭐 사실 지금은 사면 안 되는 부분이고 K배터리 휘청일 때 중국은 내수 힘뭐 해외로 중국 일본 전고체들을 추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14배 분의 엔비디아치 물로시킨다. 그냥 액체 냉각 하는 거야. 뭐 크게 뭐 새로운 건 아니죠. 그죠? 요 정도. 네. 커피가 콜라 커피 김치 식료음료 줄줄 또 인상한다고요? 와 너무하네. 그죠? 너무하네. 진짜로. 엘리사열건강 돈 또 얼마나 벌어내려나. 와 진짜 너무했다. 콜라 한 캔 이제 2,000원인가? 그 정도 일단은 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환율입니다. 환율 1326원이고요. 그죠? 1316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으로 잠시 살짝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제 지표가 조금 이제 괜찮게 나오다 보니 순간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엔화는 역시나 9.2 정도로 좀 약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셨던 분들은 다시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변화가 여기 다시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엔화는 역시나 좋다. 유가는 이제 80 근처까지 반등 78, 77.8 정도까지 반등에다 살짝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기름값은 그냥 쏘쏘한 그런 모습이죠.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기름값이 크게 비싸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80달러 정도면 위로는 좀 많이 비싸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뭐 조금 비싼 게 아닌가? 그냥 저 정도 이 정도면 적정한 가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요즘 물가도 있으니까. 공포지수는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네, 그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 나스닥과 S&P에 제가 숏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는데요. 나스닥은 실제 반등을 주고 좀 빠지고 있고, 특히 S&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요때였죠. 그죠? 1630원 정도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숏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죠? 1% 넘게 1% 정도 충분히 이제 조정이 좀 됐었고 이게 지금 선물 포지션이다 보니 엄청 큰 조정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충분히 먹고 수익으로 나오셨어야 됩니다. 그죠? 이때의 30과 이때의 30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3%로 빠졌고 다시 들어올려 버렸으니까 이제는 한 번 더 들어올릴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올리고 나서 다시 꺾일 때는 조금 비숏을 좀 강한 타점을 다시 한번 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지만 애초에 타점 자체를 이런 반등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서 잡아도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숏을 잡으면 실제로 꽤 많은 하락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 30포인트, 4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40포인트 정도 되는 조정이면 이게 상당히 커요. 선물로 치면 상당히 큰 목표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이쯤에서 팔아버려도 또는 여기서 본장에서 팔아버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고 특히나 숏 같은 거 절대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약간 보시니까 우리 또 누구냐 여기 이 이야기가 요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옵션 6,000원어치 공매도 했다가 역배당 터져서 마이너스 10만 퍼센트 썼다. 6,000원이라 100만 손실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가 아니라 이건 옵션입니다. 옵션이 이게 터질 수 있습니다. 옵션 숏 같은 경우는 손실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터져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숏은 그래서 숏 절대 존버하시면 안 되고 아울러서 이제 이럴 때 추격 매도도 사실 불편한 게 보시면 봐봐요. 요 하락에 딱 진행이 되고 0.5죠. 그죠? 0.5, 0.618 이런 포인트에서 타점을 노리려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빠진다고 해서 와 이제 진짜 가나보다 하고 숏 들어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나보다 하고 롱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시장이 그렇대요. 그런 시장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등장했으니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반등 살짝 더 주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추세, 요 추세가 이탈될 때 쇼스각을 좀 강하게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근처에서는 또 손절 짧게 잡고 롱 포지션, 작은 롱 포지션도 가능하겠죠. 그죠? 이 무슨 말이냐? 여기 오면 롱 포지션 노리고 손절 들어주면 꺾일 때 여기서 손절 주고 숏 포지션. 요건 좀 크게 노리는 거있기 때문에 강하게 배팅해 보셔도 됩니다. 됐죠? 손절은 둘 다 꼭 지키셔야 돼요. 그게 매매입니다. 매매. 실제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손절가를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보통 10개 중에서 7, 8개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손절가를 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빠져버렸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거든요. 한두 번씩 있는데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러시안 룰렛에 비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보니까 또 얼마 전에 또 단테님 영상에 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단테님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많이 봐주시면 영광이죠. 그죠? 단테님께 정말 많은 그래도 도움을 받고 있고 표현에 대한 부분 너무 표현을 맛깔나게 잘해주시니까 제가 붕 떠서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 정론이 되지 않는 그런 지식들을 정리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단테님이랑 저랑 보고 있는 관점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손절가 지키고 나서도 그 다음 타점 그 다음 패턴 이렇게 새롭게 그냥 다시 차점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숏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요 전체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체크하다 보면 61.8이네요. 그죠? 충분히 반등에 대한 타점부터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락에 대해서 숏을 노린 거였고 이 상승에 대해서 롱을 노리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자 이제 뭐 주식에 대한 얘기에서 KTNG에 대한 얘기 좀 드릴게요. KTN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참 많은 추천을 드려왔었어요. 잘 모르겠으면 사라. GS건설과 더불어서 잘 모르겠으면 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제가 12만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고 저는 11만원부터는 매도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참 또 이럴 때 판다고요? 네 했습니다.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안 먹으려고요. 그래서 뭐 쭉쭉 가면 잘 가라 할 것 같고 그냥 전 요 정도 이 정도면 만족을 합니다. 제가 나쁜 습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일찍 좀 팔아버리는 습관이 좀 있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상 이제는 맛있지 않아요. 이제는 맛있는 영역을 살짝 벗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13만 14만원까지 가가지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갈 수도 있겠지만 자 KTNG 보여드릴게요. KTNG 물론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아주 10년, 20년 이렇게 보실 분들은 아직도 KTNG는 좋아요. 자, 배당 수익률이 4.68%도 많이 빠졌고요. 일단 PER도 그죠?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 밴드를 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밴드를 넘어간 종목은 전 좋아하지 않아요. 바닥에 있는 애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역학이 좋아진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좋아지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뭐 슈팅을 주거나 조정을 또 준다면 또 10만원 언더짜리 한번 준다면 또 관심있게 보려나? 지금은 굳이 이래 얘를 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귀신 같죠, 그죠? 한 번씩 보면 한샘. 차라리 네이버가 카카오 더 매력적이다. 왜? 싸니까. 싸니까. 그래서 주식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치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렴한 종목들 사모으시면 그냥 돈을 버는데 왜 우리 안타깝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비싼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종목 이런 데서 막 사가지고 올라가 좋아 여기까지는 근데 존버를 할까 존버하면 죽습니다 이거 진짜로 잘못하면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기도 하고 뭐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저희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쵸? 자,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마트도 이제는
추세를 완전히 돌렸네요. 그죠? 이마트 사실 요때 우리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 이제 돌렸기 때문에 이마트도 이제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희망적이에요. 우리가 알트코인도 이런 모습 많이 나왔죠. 그죠? 자,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코인은 사실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 가야 될 것 같아요. 보고하는 거 계속 반복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좀 기대를 조금 하고 있었으나, 일단은 잠시만요. 자, 비트코인 입장에서 우리가 목표가에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그죠? 여기서는 도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온 흐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안 사시는 게 좋겠고, 만약 사셨으면 손절하고 다시 하십시오. 방금 제가 그 얘기 드렸습니다. 공부방 분들한테. 왜냐면 이게 뭐 오른다 떨어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파동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하고 다시 하시면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알트코인들을 볼 거잖아요. 웰프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나? BTC 차트입니다. 그쵸? BTC 차트를 보시면 또 BTC가 빠지면서 또 돌리는 모습. 이오스 뭐 나쁘지 않죠. 버티고 있는 모습들 많이 띄고 있죠. 그죠? 플로우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영향을 받아서 같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비트는 비싼 게 맞아요. 비트는 비싼 게 맞는데, 수많은 알트코인들 이렇게 비싸져 버린 말고 이제 바닥을 그시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수익 뭐라고 할까? 뭐 앱토스, 뭐 오브스, 뭐 이런 애들 뭐라고 할까? 그죠? 바닥을 기고 있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물량을 좀 채워 넣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당장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만한 모멘텀도 없고 관심들은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침체죠. 쉽게 말해서 침체는 이미 코인 시장에는 왔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침체 때 정찰을 시작하는 게, 무단 매수 농사를 시작하는 게 과열해서 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질지 모릅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각오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2024년 4월 달에 다 팔고 다시 하자 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에 한해서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여러분들이 뭐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이때 보니까 뭐 100만 10배갈 정보 공개하면서 막 지금 당장 사야 하는 이유 이러면서 막 온갖 어그로를 다 끌어놨는데, 혼자서 파팔하고 다시 하자 그랬잖아. 안 좋은 소리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플이 막 달렸었지 당시에. 코인 유튜버로서 코인을 암울하게 말하니 누가 널 좋아하겠니?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떻게 됐었어요?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랬던 사람이 여기서 물려있어 볼만하다. 도전해보자. 그런데 리스크를 총알을 맞지는 말자고. 우리 러시안 룰렛 할 때, 오늘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리스크를, 우리 고무탄 정도면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죠? 고무탄 헬멧 쓰면 이 정도는 나 좋아할 것 같아. 그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리스크를 줄여서 도전하자고요. 그리고 일부 진입돼 있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또 빠졌다면 그러면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시고, 큰 흐름상 이제 나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손절하셔도 다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입장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흐름이 등장을 했고, 우리가 최종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 64,000달러죠. 64,000달러도 확인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브에서도 손해가 나면 안 된다고요.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배팅이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한쌤 여기서 이거 어디서 오른다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값 여기서 오르면 64,000불에 가면 무조건 일차 관리를 하시고, 다 못 팔아도 좋아요. 적어도 사지는 마시고 일부라도 파시고 지금 초기화 시키십시오. 다시 하는 겁니다. 맞죠?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죠? 다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초기화를 하고 돌아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올라갈 때 다시 잡으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역선적이 되겠지. 그러면 오케이?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빠졌으니 여기서 꿀렁꿀렁 하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죠? 다시 나와준다면 여기가 좀 중규모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쵸?
그죠? 여기 요때 얘기했잖아. 똑같이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조정 거래가 터지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한 관점에서 다시 66,000에서 7,000까지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노리는 게 이득이죠. 오면 노리는 게 이득이지. 굳이 여기서 노리할 필요 없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 지금 여기 구간에서 뭐 한 3, 4일 정도, 3일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3일 정도 버텨버렸다. 그러면 사도 됩니다, 다시. 요런 그림처럼 되거든요.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단타 얘기입니다, 단타. 자, 업비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마찬가지로, 요런 부분들, 요 자리, 8천만 원 아래에서는 또 단타 포인트 존재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뭐, 이제 일봉이지만, 일단 오늘 브레이크 걸고, 내일 빨간불 틀고, 내일 모레까지, 땅, 빨간불 탁 버텨주면, 단타 다시 한번 진행할 수도 있다. 보조지표 상태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렇게 일봉보호막 하기 좀 불편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에, 세도 좀 오르고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 뭐 크레딧 코인 이런 것들 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일단은 철저하게 그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일보 돼 있으면 기다리시고. 그죠? 만약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데 우리가 월봉상 기준으로 지금 이제 이 추세에 살아있단 말입니다. 중심선이 추세가. 그래서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돼서 이걸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 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의 봉우리를 더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 봉우리가 완성되고 나면 그때 이렇게 빠져버릴 겁니다. 이때는 되게 많이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리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요거 노리는 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지 않나. 그래서 리스크를 예를 들어서 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손절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면 목표가로서는 그 3배 정도 되는 기대값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판이 사라지지 않는 한에는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시대 비전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막 네가 오른다고 했잖아 하고 연끌해가지고 막 책임진 그 책임 못 집니다. 왜? 여러분들이 돈 버는데 제가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가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셔도 괜찮다. 그죠? 제가 이제 가을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전반적으로 좀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빠지고 있는 건 좀 불편해서 일단 제가 단타는 초기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초기화하고 좀 연구타 기다렸다가 자들 다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빠졌던 것에 대한 이유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엔비디아 쪽에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건강한 투자하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단타를 너무 과하게 넣으셨던 분들은 지금 일부 덜어내십시오. 내겠다. 내가 주제 넘게 너무 과하게 넣은 분들은 덜어내시고 내가 물려있을 수 있는 시드만 남겨두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